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약속드린 대로 또 하나의 녹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막 들어와 정신없이 녹음을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교육 문제에 학부모도 관심 많고 또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정성 없이 비리로서 이루어진 진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거의 전 그 세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그동안 나온 그런 교육 비리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하자면, 황교안의 경우 그 우연치고는 굉장히 우연이 아닌 듯 한 것이, 아들, 딸들이 중고등학생 때 복지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황교안의 딸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잠깐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황교안의 경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성태의 딸에 관한 것은 그 입학 비리가 아니라, 이것은 KT의 인성 검사를 했는데 그 딸을, 근데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처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 봤더니 그 당시에 서유열이라고 하는 KT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합격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입학 비리는 아니지만 그 어떤 직장의 합격 처리를 이렇게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서류 전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그 합격 처리되도록, 이것도 사실은 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나경원의 경우는 말이죠. 특수 전형을 이렇게 봤는데 그 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 놓고 그 당시에 나경원의 딸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성신여대에서는 맞춤형 특례 입학 제도를 그 해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뉴스타파 기자가 고소를 했어요. 나경원을. 왜냐하면 나경원이 이제 부정입학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를 고소한 겁니다. 그랬더니 1, 2심에 이어서 모두 무죄 처리됐어요. 그 기자가. 그러니까 나경원이 잘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국의 딸을 보자면 그 전형 당시의 별명이 아버지 뭐하시노 이거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야만 했는지, 이런 것이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학부모들은 올분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의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문제 말이죠. 조국 그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장학금은 성적 중심이 아니라 가정 형편 중심으로 지급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중인격적인 거죠. 어떻게 이중잣대를 이렇게 내세워서 가정 형편 중심이라면, 조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 환경이 좋고 그 딸이 장학금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장학금을 주었다는 것이죠. 학기당 200만 원이 뭐 크다 작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특혜를 받아서 그렇게 장학금이 지급됐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2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래서 또한 그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호하게
운영이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조국과는 너무 정반대의 그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까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국 그 후보자가 얼른 그 후보를 사퇴를 해버렸으면 오히려 깨끗했을 텐데 과거에 그 바로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이 할 수 없이 이제 검찰은 이렇게 사회에 무리가 1차 이것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정수석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임명에는 물론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강 교수는 바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인 그 노환중이라는 부산 의료원장과 아주 절친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그 부산 의료원장 또 강 교수 대통령 주치의가 된 이 사람 또 오거돈 시장과의 관계를 지금 캐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는 지속한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청와대에서는 그냥 이것을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임명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명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청장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를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실시간에 수사 상황을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시차가 좀 있다는 것이죠. 법무부까지 올라갈 때에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굉장히 그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투자회사의 관계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자면 말이죠. 코링크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수한 교육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WFM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교육회사이면서 이제 코링크는 사모펀드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전북 군산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2차 전지 음극재 생산회사로 변신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전북도냐? 전북도가 바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전지 음극재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위치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이 뭐를 결정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코링크 그 사모펀드잖아요. 이 사모펀드와 여기 투자를 한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든지 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국 씨의 동생의 전처 조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위장 이혼을 했다고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인
조모 씨, 이제 동생의 전처입니다. 감사로 등록된 시점이 바로 WFM을 인수한 바로 그때라 그래요. 2017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조국 씨는 민정수석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가 여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뒤집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특례 특별 전형같이 그 입학을 된 것, 그것은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민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례라고 보는 견해가 높죠. 근데 뭐 이것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딸의 입학 문제가만 아니라 두 번째 의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그 전북 군산 공장에 왜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검찰이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그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사회의 전체가 이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바로 전에 그 일본 상품 불매운동, 뭐 여행 가지 않기 등등, 그리고 또 일제의 과거 사 문제, 또 독도와 얽힌 사연, 가장 중요한 건 후쿠시마 산물을 먹이려고 그런다는 거, 아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커버가 돼 있어요. 이 사안으로 인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검찰청장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정직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밟아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을 씻어줘야죠. 일단은. 그리고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뭐 만약에 법에 많이 적용이 법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치라는 거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확 뭐가 바꿔져 나가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국 사태가 별로 차기 총선 이슈까지 가기에는 좀 안 좋은 이슈잖아요. 그죠? 더불어민주당이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기 수습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괜히 그 조국 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치장을 하고 그것이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막 조국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글쎄요, 이게 가능을 할 건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국에 대한 그 검찰의 조사가 자세하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도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비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조국을 임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글쎄요, 저는 검찰이 또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날 거라고 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총선 이슈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층이 많아진다거나 또는 그 신뢰도가 하락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